네, 안녕하세요. 한플로트님의 투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실습에 관련된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 파일이 일단 옮겨놔야겠죠. 한플로 이그젬플에서 구강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부터 해서 9-10까지 내용을 복사해서 이그잼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그잼 내용을 다 수정을 해 놨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해놨군요. 자, 그래서 우선 9-1부터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이 아마 셀렉트는요. 예, 셀렉트 조회하는 부분인데, 자, 소스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한플로 문서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 아이디 패스워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정의되어 있고요. 계정이죠. 그리고 셀렉트 통해서 멤버라는 테이블을 통해 해당 필드 내용 정보를 호출을 하는데, 오더 바이에서 이름으로 디센딩 DSC 에서 내림차 순으로, 즉 테이블로부터 멤버라는 테이블부터 필드 내용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온다? 이름을 통해서, 이름의 내림차 순을 통해서 가지고 와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스는 크게 수정할 건 없으시고요. 이 내용 그대로 저장한 다음에 한플로를 실행을 좀 해놔야겠네요.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서 네,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http 127.0.1 들어 그러면 지금 한플로가 실행 중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제 그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실제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한플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플로, 즉 한플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멤버라는 테이블도 있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들어가서 보면은 한플로가 있습니다. 한플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멤버라는 테이블명이 존재하네요. 상세 보기 눌러서 보면 각각 필드명이 나와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 뭐 네임, 에이지, 인컴, 뭐 RG 데이트에서 뭐 가입 일자 같은데,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정보를 호출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봐야 되죠. 자, 일단 각각 그 한플로라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이 존재하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107.0.0.1 첫 번째 9-1이죠. 9-1 내용을 선택을 해보니까 예제 소스 내용처럼,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보가 나오네요. 그래서 캐리, 뭐 돌리, 뭐 애플리케, 세 개의 정보가 셀렉트 통해서 조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크게 이론 수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루트 계정으로 들어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한플로가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한플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따로 정의되어 있어요. 한플로 프로, 그렇죠? 루트 계정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최상위권이, 근데 가급적이면 해당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로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계정이고 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소스 수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 딱 눌러주니 뭐 그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고, 9-2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건 필요가 없겠네요. 자, 9-2 내용이 인설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죠. 돌리라는 정보가 우리가 아까
들어있죠, 돌리가. 그래서 다른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잼 9-1을 소스 열어서 확인해 보면 일단 제가 한플로라고 바꿔서 한번 넣어 놨습니다. 미리 해서 요 내용을, 자 그러면 한플로가 현재 없죠. 여기에는 한플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인서트 통해서 정보를 메일 SQL로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계정이 뭐 루트 멜롱 되어 있는데 그 루트 계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앞서 시간에 했던 한플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입력도 가능하겠습니다. 바꿔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서 저장한 다음에 9-2 내용을 선택하면, 자 아까는 3개였는데 지금은 4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에서 우리가 한플로라는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던 게 나오죠. insert into member value 뭐 아이디 패스워드 쭉 해서 현재 날짜가 11월 2일이니까 11월 2일 지금 날짜 정보로부터 받아서 바로 입력하면, 물론 지금 날짜 부분에서 뭐 시간 정보도 넣을 수 있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날짜 정보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밑에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플로라는 어떤 입력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다음 9-3이 이제 뭔가요? 3이 업데이트네요. 정보를 수정하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소스를 조금 바꿔놨는데, 자 그리고 이 소스 바뀐 내용은 이 강의 보시는 내용에 아마 파일의 첨부 파일로 다 올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굳이 또 소스를 보고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뭐 첨부되어 있는 소스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 내용을 다시 소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도 이제 뭐 루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상위 권한이기 때문에 뭐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앞서 있었던 한플로 그 내용으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지금 한플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플로가 30 에이지가 나이가 31로 되어 있고 인컴이 뭐 300만입니까? 그렇네요. 300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용을 좀 바꿔봤네요. 바꿔서 넣으면 자 정보가 갱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이네요. 수정할 건 없고, 자 이 내용에서 바로 뒤에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3 내용, 자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한플로 내용이 바뀌었죠. 나이가 32로 예전에는 좀 31이었는데 31에 300만이었는데 어떤 정보가 갱신이 됐다는 거, 즉 아이디가 뭐다 아이디가 한플로인 대상에 대해서 나이와 인컴을 수정을 해라 라는 명령이죠. 이렇게 해서 정보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통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변경된 내용을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9-3까지 내용 봤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네 번째가 삭제 부분이죠. 딜리트. 자, 그래서 뭐 비프를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예제가 9-4 부분 보면 여기는 삭제를 한플로를 삭제했네요. delete from member where id가 한플로인 것. 현재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봤지만 한플로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 내용을 삭제 한번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또 지리어는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한플로 계정을 해야 되고 루트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해당 권한이 있는 걸로 해야겠죠. 만약에 아이디 패스 즉 이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리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일단 뭐 이 내용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죠. 9-4번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네 번째 아까 한플로 요 내용이 삭제되고 요 세 가지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9-4 내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소스를 실행해 보니 자 한플로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한플로 분을 치워라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자, 이런 여기에 보면 이렇게 where 부분 있죠? 예,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을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delete from member라고 하면은 예, 다 지워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저장하고 자,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 하나 키포인트인데 만약에 질의했던 내용 정보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최대값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분명히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셀렉트 부분인데 셀렉트 부분에서 내용인가요? 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자, 최대값이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래 그 사이즈가 있죠.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0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사이즈가 0이죠. 0에서 최대값은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걸 통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어디서? 조건절에서 조건에 통해 가지고 현재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어디 상황이냐면 회원이 만약에 회원 로그인했을 때 회원 아이디 패스워드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셀렉트 통해 가지고 비교하는데 근데 그 해당되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으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그렇죠. GDR 최대값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통해 가지고 현재 GD값이 그 해당되는 계정이 없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예, 조건 또 그 밖 뭐 다른 조건 뭐 그렇게 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딜리트 할 때 사실 이제 조건절 없이 삭제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뭐 크게 그렇게 다 지우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 봅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반드시 다 지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용하겠지만 대개는 딜리트문 사용할 때는 조건절을 이용해서 해당 조건에 맞는 정보만 삭제토록 하게끔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4 내용에 이어서 9-5 내용이 우리가 create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자, 한번 9-5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가 자, 9-5 내용 자, 요거 앞서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뭘 하는 한플로 데이터베이스 웹 관리자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자, 여기 보면은 한번 클릭해 볼까?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성. 이걸 눌러주면 자, 데이터베이스 명이 들어가고요. 뭐 여기 대한 설명이겠죠. 정보는 그리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즉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해서 하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없죠. 그냥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스마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없어요. 어떠한 내용이 뭐다? 아이디 패스워드. 그래서 사실 이 지리어만 사용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경우에는 한플로 데이터베이스 웹 관리자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라는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래서 스마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 뭐 굳이 꼭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접속 아이디는 뭐 스마트 아이디라고 할까요? 뭐 스마트 패스라고 하고 생성하기 이렇게 누르면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Create Database Smart라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이거죠. 데이터베이스 생성 부분에서는 반드시 권한이 루트 권한이어야 되죠. 루트. 그래서 DB 관리자 루트 권한으로 우리가 서버 설정에 있던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바로 루트 권한인데 꼭 루트라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기 세팅 부분에 들어가 있는 DB 아이디 패스워드가 루트 즉 이제 전체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DB 컨피그를 해야 된다.
자, dbconfig가 나중에 뭐 메일 SQL 관련 내용에서 학습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보자면 우리 여기 설치되어 있는 마이웹 아래에 있는 db 어드민에 여기에 dbconfig라는 폴더가 있어요. 자, 데이터는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한플로한 테스트 내용이 들어 있고요. 반면에 dbconfig에 여기에 dbconfig xml이라는 파일이 있죠. 자, 여기에 정보를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의 관리는 어디서 한다? dbconfig에서 관리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별도 아닌 dbconfig로 고정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경우에는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지정을 뭘 한다? dbconfig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넣고요. 생성하기 누르면 내부적으로 create database smart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그래서 구성을 클릭하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스마트에서 마이웹 db 어드민 데이터 스마트. 그래서 아까 데이트 안에 스마트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죠. 폴더 내용은 비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생성되어 있지만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테이블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뭐 게시판 같은 경우 있죠. 우리 블로그 소스도 보면은 이제 한플로 블로그라고 소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는 뭐 게시판에 대해서 자동 생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자동 생성도 할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고 거기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또는 뭐 생성을 자동으로 어떤 사용자 요구에 의해서 생성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테이블 생성 즉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스마트에는 아무런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론 밑에 아래 드랍 데이터베이스 스마트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삭제하기 버튼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거 누르면 삭제가 되죠. 눌러볼까요? 한번 눌러보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하면 삭제가 됩니다. 없죠. 일단 뭐 테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더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뭐 스마트 해주고 뭐 간단하게 스마트라고 하죠. 스마트 아이디 뭐 스마트 패스 또 생성하기.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이블을 만든 소스가 있어요. 그게 아마 9-7번 내용이죠. 9-7번 내용이 올라가야 되네. 이기 때문에 9-7 한번 소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플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네. CSS 링크. 사실 이 예제들도 그 당시 이제 한플로를 만들 때 만든 거라 그래서 좀 뭐 간단하게 군데군데 좀 이렇게 링크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CSS 같은 경우에 일단 보겠습니다. 그 보면 여기 좀 스마트 아이디 패스워드 있죠. 물론 루트 기종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정해 놓은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는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해서 계정을 설정해 놨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스마트겠죠. 스마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스마트 안에다가 우리가 멤버즈라는 테이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뭐 스트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도 보면은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한플로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한플로 안에 멤버라는 테이블과 거의 똑같은데 보면은 여기 뭐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쭉 있죠.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형태 타입인데 정수형, 뭐 실수형 문장 있죠. 뭐 이게 스트링이고 인티즈, 롱, 데이트형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은 뭐 아이디는 스트링으로 하고 패스워드 스트링하고 문자열이죠. 네임은 스트링, 뭐 인티즈, 나이는 이제 정수형으로 하고 이제 인컴은 롱형으로 하고 데이트는 뭐 가입일자는 데이트 날짜형으로 이렇게 해서 탭을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하죠. 요거 9-7을 실행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중에 스마트에 지금 테이블이 없죠. 테이블에 정보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9-7번을 지정해서 엔터 쳐서 실행을 하면 자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클릭하니까 멤버즈라는 테이블이 있고 상세 보기 클릭하니까 자 우리가 원했던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에이즈, 인컴 이렇게 쭉 나오죠. 소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나오네요. 자, 뭐 꼭 멤버즈 말고 뭐 다른 거 만들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뭐 조인을 하나 만들까요? 조인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뭐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뭐 없을까? 주소 같은 거 어떻습니까? 주소도 괜찮아요. 뭐 어드레스라고 대소문자를 뭐 구분하기 때문에 뭐 대문자로 필드명을 하셔도 되고 소문자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뒤에 타입 자체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 해서 이렇게 구분자로 자 이렇게 다운표로 넣어서 그럼 이제 주소가 하나 더 추가되죠. join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이제 주소라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돼서 나오는지 일단 저장하고 9-7인가요?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테이블에서 스마트에서 자 보면 조인이 만들어지네요. 테이블 상세 보기 눌러보면 어드레스라는 필드명이 더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타입은 문자열형으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삭제는 이제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면 되는데 자 드랍 테이블하고 그 테이블 명이죠. 물론 뭐 삭제도 이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 할 때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웹 관리자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테이블은 필요가 없다 삭제하고 싶다면은 여기 상세 보기 안에 들어와서 테이블 삭제하기를 눌러 주시면 확인하면 삭제가 되겠죠. 그때 삭제할 때 어떤 명령어가 나간다? 지리어 드랍 테이블 명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소스에서 한번 삭제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9-8 내용이고요. 9-8 내용도 한번 보면서 자 보니까 루트 멜롱 되어 있죠. 뭐 이 루트 멜롱을 해도 되고 루트 관리자 계정해도 되고 우리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스마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플로가 아니죠. 뭐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스마트였죠. 스마트로 지정해 주고요. 멤버즈라는 탭이 있었으니까 생성했으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8을 실행하려면 뭐가 삭제된다? 스마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요 멤버즈라는 테이블이 삭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8 내용을 자 실행을 하면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스마트에서 멤버즈가 삭제가 됩니다. 없죠? 테이블이 삭제가 되죠. 그러면 테이블에 있는 정보 역시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9 내용이 이제 show 테이블이죠. 테이블이 몇 개 있냐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하나 지웠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몇 번이었죠? 테이블 생성하는 게, 하나 만들어야 되죠. join을 한번, join은 이제 이미 있으니까, join이 하나, 그게, create 테이블이죠. create 테이블이 아마 9-7이네요.
9-7 소스에 조인으로 해놨는데 다시 멤버로 바꿔놓고 멤버즈인가 일단 해놓고 9-7을 한번 다시 실행해서 하면 예, 당연히 멤버라는 부분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제 show 테이블에서 테이블 명이 다 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9-9 내용이 show 테이블인데 지금 9-9 내용을 소스를 열어서 보면은 show 테이블이죠. 근데 지금 한 플로에서 불러오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한 플로가 아니라 자 스마트에서 가져오니까 스마트에서 소스를 좀 바꿔서 패스트 CSS도 좀 바꿔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봤던 여기서 봤던 요 테이블명 있죠? 조인하고 멤버즈 요 두 가지가 출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스 내용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개 나오니까 반복문 여기 사용해서 자 지리어의 값을 하면 그 테이블 명이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9죠. 9-9 내용이니까 여기 9-9 엔터 치니까 자 뭐가 나왔죠. 그래서 테이블명 조인 뭐 멤버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명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뭐다? show 탭이죠. 테이블을 보여달라 그 얘기죠. 테이블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즉 스마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테이블이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게 바로 뭐죠? 바로 show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테이블 이름 해서 조인과 멤버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9-10번 마지막 부분이 그 테이블의 구조를 알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웹 관리자에도 마찬가지 상세 보기 클릭할 경우에 여기 아이디 필드 명과 그 필드 명의 필드에 대한 어떤 타입형들 문자열인지 스트링인지 인티지인지 롱인지 뭐 데이트인지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DSC 테이블, Describe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있는 게 소스가 9-10이죠. 소스 열어서 좀 바꿀 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건 바꾸고 연결 정보도 지금 스마트로 있으니까 스마트로 바꿔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DSC 멤버인데 멤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멤버가 아니라 멤버즈로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조인을 한번 볼까요? 조인을 해보고 싶다. 멤버가 아니라 조인으로 해보고 싶다. 조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하면은 그 조인에 대한 내용이죠. 조인이라는 예, 한번 이 내용이 나와야 되죠. 조인에 대한 테이블의 상세 보기에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타입이 나오고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 좀 다른 게 있었죠. 점 태그가 뭐다? 필드 명이고 점 타입이 다트 타입. 점 타입이 그 타입 형태 즉 string, integer, long, 뭐 date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실행해서 그게 결과가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0의 내용이네요. 9-10의 내용이니까 요걸 좀 떼서 여기다가 안되네. 여기다 좀 넣어보죠. 왜냐면 비교하려고 하니까 9-10의 내용을 실행을 하니까 이제 뭐가 나왔습니다. 자 그게 자 뭐가 나왔는데 현재 이거랑 동일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9-10에 DSC 테이블 조인이겠죠. 멤버 테이블이 아니고 조인인데 이게 왜 멤버라고 내용이 나왔죠? 여기 이렇게 나왔군요. 조인이죠. 조인 테이블 새로 고치면서 보면 조인 테이블에 대한 자 내용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타입 문자형, 패스워드는 스트링 또 문자형, 네임은 문자형 나와 있고요. 이지 나이는 정수형 인티도 있고요.
인컴은 롱에서 실수형 되어 있고요. 어드레스는 문자형에서 스트링, 예, 또 가입일자인가요? 그 내용은 데이트 날짜형. 그래서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join이라는 테이블에 각각의 필드명과 그리고 그 필드명의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DSC 테이블, 테이블명을 통해 가지고 질의하고 반복문 통해서 점 태그에서 필드명 가오고 점 타입에서 타입명을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있는 웹 관리자 내용과 동일하죠. 지금까지 그 9번째 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예, 예, 아무래도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각 언어나 데이터베이스 DBMS 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SQL 부분이죠. 예, SQL 부분 select, 또 insert,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 DML 부분 조작어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 이제 DDL 부분이죠. 크리에이트 부분이라든가 또 드랍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쇼 테이블, 뭐 DS 테이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형태만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지금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는데 모든 게 여기에 여기 보면은 한플로 데이터베이스 웹 관리자 내용도 DB 어드민이죠. 여기 아래 DB 어드민 여기 있는 소스에 모듈이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거네요. 데이터베이스 즉 뭐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하는 요 소스들이 다 열어보면 거기에 맞는 각각의 쿼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쿼리에서 뭐 어떤 정보 가지고 오고 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명 디렉토리 뭐 쭉 나오죠. 테이블 정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다 포함됐습니다. 이거 쇼 테이블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예. 뭐 직접적 이름을 넣어도 되지만 얘는 변수 처리를 했죠. 예. 사용자 입력받는 정보를 변수 처리 데이터베이스 네임 받아가지고 뭘 했다. 뭐 굳이 뭐 데이터베이스 영문자가 아니라 한글로 데이터베이스 해도 상관없죠. 변수는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뭐 드랍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명령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특별한 건 없네요. 여기 보면 select 부분 db config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는 db config 내용에서 뭐 각각의 이름이라든지 디렉토리 정보 뭐 인포메이션 뭐 생성 일자 뭐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뭐 받아서 쿼리.점 최대값이라는 통해서 0부터 시작하니까 그 내용을 출력을 한다는가 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어드민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날 무렵쯤에 DB 어드민 사실 한플로 멜 SQL 학습에 이 부분이 있어요. 분석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작성을 안 해놨는데 그래서 강의를 아마 찍을 때는 아마 이 분석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내용 통해서 우리가 DB 어드민 즉 한플로 웹 데이터베이스 웹 관리자 내용을 소스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워낙 내용이 많아서 동영상도 이제 2개로 이제 작성을 해 놨는데 소스 내용을 좀 보시면서 좀 더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앞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MySQL 학습에서 여기 insert, 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내용 SQL에서 몇 가지 예제를 더 추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구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9장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0강 내용이죠. 예, 바로 파일 처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을 뭐 복사하고 이동하고 또 삭제하고 그리고 폴더랑 디렉토리를 또 복사 이동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다음 수업에 있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스템 파일 핸들 두 번째가 이제 파일 입출력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생성해서 그 파일 안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그 파일을 읽어들여서 그 내용을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강 내용이 되도록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0강, 11강 내용도 내용이 많아서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뭐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13강까지 네트워크까지 끝나면은 이제 매일 SQL 학습을 하고 그리고 소스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9강 데이터베이스 부분 학습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플로 투딤의 투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